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되셨습니다. 하야시 사쿠라 학생, 축하합니다. 기쁨보다는 불안함이 먼저 밀려왔죠. 저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지원했지만 어디로 가게 될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담임 선생님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저 도쿄의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한국 서울의 국제고등학교로 2주간 파견됩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할머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집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 나라, 어머니가 항상 불편해하던 할머니의 고향이었어요. 요양병원에 계신 할머니는 치매가 심해 대부분의 시간을 혼란 속에 계시지만 가끔 또렷한 순간이 찾아올 때면 한국어로 중얼거리곤 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식을 전하자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 거긴 일본과는 많이 달라. 그리고 할머니 얘기는 꺼내지 않는 게 좋겠다. 그날 밤 요양병원에 계신 할머니를 영상통화로 뵈었습니다. 할머니께 한국에 간다는 소식을 전하자 오랜만에 선명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사쿠라, 서울 정말 가니? 평소와 달리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어가 아닌 서툰 한국어로 말씀하셨죠. 마지막으로 내 나라 보고 와. 우리 가족이 살던 곳, 남산 밑에.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씀하시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왜인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제 뿌리의 절반, 할머니의 나라가 갑자기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일까요? 출발 전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할머니, 잘 다녀올게요. 할머니의 나라 한국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올게요. 저는 17년간 외면해왔던 제 정체성의 절반을 향해 첫 발을 내딛게 될 거예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보다 더 넓고 더 현대적이었어요. 공항 곳곳에 로봇 안내기기가 돌아다니며 길 잃은 여행객들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하야시 사쿠라. 공항 출구에서 한 여학생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교환학생 짝꿍으로 배정받은 김지민이었어요. 처음 보는 순간부터 지민은 밝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민이에요. 사쿠라 맞죠? 드디어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가워요. 지민은 거리낌 없이 제 손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일본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친근함이었어요. 당황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길은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고속도로 위 차들의 속도, 끊임없이 변하는 도시 풍경,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국은 항상 이렇게 빨라요? 저도 모르게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지민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빨리빨리는 우리 문화 중 한 가지예요.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곧 익숙해질 거예요. 서울국제고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지민은 침대 위에 작은 상자를 올려놓았습니다. 열어보니 한국 전통 디자인의 메모장과 귀여운 캐릭터 볼펜, 그리고 여러 종류의 한국 간식이 들어있었어요. 이런 거 안 해도 됐는데. 뭐야, 당연한 거잖아. 사쿠라가 편하게 지냈으면 해서. 지민의 말투는 가볍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일본의 친구들과는 달랐어요. 그들은 친절하지만 항상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방금 만났는데도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해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울의 첫인상은 빠름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도시였어요. 도쿄에 정돈된 때로는 차가운 분위기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사쿠라, 오늘은 진짜 서울의 심장부로 데려갈게. 아침 일찍부터 지민의 활기찬 목소리에 잠이 확 깼습니다. 도쿄에서는 주말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 중 하나야. 거기서 진짜 한국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지하철에서 내려 골목길을 걷다 보니 점점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 중 하나야. 거기서 진짜 한국을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광장시장의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도쿄의 츠키지 시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이게 다 뭐죠? 사방에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외침, 다양한 음식 냄새, 좁은 골목을 빼곡히 채운 가게들,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뒤섞여 있었어요. 도쿄에 정돈된 시장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밀려와 지민과 저는 떨어지게 되었어요. 시장 한복판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죠.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일본어도 통하지 않고 한국어도 능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낯선 시장 한가운데 혼자 남겨진 거예요. 아이고, 학생길 잃었어? 갑자기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여성 상인이었어요. 당황한 제 표정을 보고 알아챈 모양이었습니다. 일본 사람이구나. 괜찮아, 여기 앉아. 친구 찾을 때까지 기다려. 상인 아주머니는 자신의 가게 앞 작은 의자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호떡 하나를 손에 쥐어주셨어요. 먹어, 추워 보이네. 돈을 내려고 지갑을 꺼내자
아주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됐어. 그냥 먹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방금 만난 낯선 사람인데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다니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약 20분 후 지민이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습니다. 시장을 떠나며 지민이 말했습니다. 방금 그게 바로 정이야.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감정이랄까? 서로 잘 모르는 사이라도 따뜻하게 대하고 챙겨주는 마음.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도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정이야.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쿄에서는 낯선 사람들과의 거리감이 당연했어요. 서로 방해하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이곳 서울에서는 다른 방식의 배려가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다가가 도움을 주는 따뜻함이었죠. 사쿠라, 오늘 밤 편의점 가자. 기숙사에서 과제를 하던 중 지민이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미 밤 1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응. 야식 먹고 싶어서. 괜찮아. 여기선 밤에도 안전해. 기숙사를 나서자 서울의 밤거리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예상과 달리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밝은 간판들이 빛나고 사람들이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죠. 놀라운 건 거리를 걷는 여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혼자서 또는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걷는 여학생들이 많았어요. 일본에서는 밤늦게 여성들이 혼자 다니는 모습을 잘 볼 수 없었는데 말이죠. 한국은 여자들이 밤에도 이렇게 자유롭게 다녀. 응, 서울은 전반적으로 안전한 편이야. CCTV도 많고 경찰도 자주 순찰하고 24시간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도 있어. 편의점을 나와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한강이 보이는 작은 공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밤하늘 아래 펼쳐진 한강의 야경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이런 데서 살고 싶다. 생각을 입 밖으로 내뱉고 나서야 깜짝 놀랐습니다. 지민도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서울이 그렇게 좋아? 이곳은 밤에도 빛나고 사람들이 활기차고 도쿄와 비슷한데 뭔가 더 자유롭게 느껴져서. 지민은 웃으며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서울에서 살아보고 싶다면 언제든지 와. 대학은 한국에서 다닐 수도 있잖아. 그 순간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가능성이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제 인생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도쿄 대학 진학, 대기업 취업, 모두가 기대하는 엘리트 코스를 따라가는 것. 그런데 지금 서울의 밤하늘 아래서 다른 길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서울국제고에서의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의 고등학교 교실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수학이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칠판 앞에서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대신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요. 이 미분방정식의 해결법에 대해 누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말해볼 수 있을까요? 여러 학생들이 손을 들었고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과정에서 실수를 해도 괜찮다는 분위기였어요. 선생님은 틀린 답변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함께 바른 방향을 찾아갔습니다. 하야시 학생, 일본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다른 접근법이 있을까요? 갑자기 선생님이 저를 지목했습니다. 순간 긴장했지만 용기를 내어 일본에서 배운 방식을 설명했어요. 선생님은 진지하게 경청한 후 미소를 지었습니다. 와, 멋진 접근법이네요. 여러분, 이렇게 같은 문제도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정답을 외우는 것이 중요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생각하는 과정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사회토론 수업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짧은 소개 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토론을 이끌어갔습니다. 때로는 열정적으로 의견이 부딪히기도 했지만 항상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수업을 마치고 교정을 거닐 때 한 학생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여긴 대학이 아니라 고등학교예요. 처음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학생은 웃으며 설명했어요. 우리가 단순히 대학 입시를 위해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삶을 배우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대학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죠. 그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일본에서의 고등학교 생활은 거의 전적으로 대학 입시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입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쌓는 것도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아침부터 지민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학교 급식의 특식데이. 1년에 몇 번 있는 특별한 메뉴의 날이거든. 일본에서도 급식은 있었지만 이렇게 학생들이 기대하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그저 영양을 채우기 위한 식사 시간으로 여겼지 특별한 이벤트처럼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급식실에 들어서자 향긋한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다양한 반찬들, 고기와 채소가 풍성하게 올려진 식판.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조리사 선생님들의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님. 배식대에서 한 조리사 선생님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손님이라는 표현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일본에서는 급식을 받을 때 이런 인사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첫 입을 떼는 순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학교 급식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그렇지. 우리 학교는 급식이 사랑이라는 말이 있어. 학생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음식에 담겨 있다고. 식사를 하는 동안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학생들은 식사 후 자신의 자리를 깨끗이 정리하고 식판을 정해진 곳에 가져다 놓았어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다들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켰습니다. 저녁에 기숙사로 돌아와 조용히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한국 학교 급식을 경험하며 깨달았다. 급식은 단순한 식사 제공이 아니라 학생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음식을 통해 전달되는 내가 소중해라는 메시지. 이 나라는 학생을 아이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하는구나. 사쿠라, 내일은 우리 집에 놀러 갈래? 부모님께서 외국인 친구를 초대하고 싶다고 하셨어. 수요일 오후, 지민이 갑작스러운 제안을 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한국의 가정집을 방문할 기회라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저녁, 지민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아파트였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향긋한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서 와, 사쿠라.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지민의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처음 보는 저를 마치 오랜 친구처럼 반겨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아이고, 한국말 정말 잘하네. 지민이가 내 얘기를 많이 해줬어. 할머니가 한국분이시라고? 놀랐습니다. 제가 할머니에 대해 지민에게 잠깐 언급한 적은 있지만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할머니는 서울 출신이세요. 그럼 인연이 있는 거네. 어서 들어와서 편하게 있어. 거실로 들어서자 지민의 아버지와 남동생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가족 사진들이 즐비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지민과 동생의 어린 시절 사진까지 다양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정말 풍성했습니다. 불고기, 잡채, 여러 반찬들. 지민의 어머니는 제가 먹기 편하도록 일본식 젓가락도 준비해 두셨어요. 식사 중에 지민의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학교 생활, 도쿄에서의 일상, 그리고 한국 인상까지. 그들은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어요. 할머니께서는 어떻게 일본으로 가시게 된 거야? 지민의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저도 정확히 알지 못했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집에서는 할머니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아서. 갑자기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지민의 어머니가 다정하게 말을 건네셨어요. 그 시절엔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 하지만 내가 여기 와준 것만으로도 할머니는 분명 기뻐하실 거야. 기숙사에 도착해 휴대폰을 확인하니 어머니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사쿠라, 요양원에서 할머니 물건을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어. 너에게 보내주고 싶어서. 첨부된 사진을 열어보았습니다. 낡은 편지 한 장이었어요. 한글로 가득 채워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분명 할머니의 글씨였어요. 어머니가 보낸 다음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번역해보니 한국에 한 번만 더 가고 싶다는 내용이더구나. 내가 지금 서울에 있다는 걸 할머니가 아신다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왜 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뽑혔는지, 왜 하필 서울이었는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교환학생 여행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할머니의 소원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한 여정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2주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내일이면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기숙사 방에 앉아 가방을 정리하면서 이곳에서의 모든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광장시장에서 만난 따뜻한 정, 밤에도 빛나는 서울의 거리, 함께 배우는 학교 문화, 사랑이 담긴 급식, 지민의 가족과 보낸 저녁, 그리고 할머니의 편지. 짐 다 쌌어? 지민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금 침울해 보였어요. 거의 다 했어. 근데 뭔가 떠나기 싫은 마음이 커. 그럴 줄 알았어. 우리도 내가 많이 그리울 거야. 지민은 침대에 앉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건 너를 위한 작별 선물이야. 우리가 찍은 사진들과 반 친구들이 쓴 편지가 들어있어.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우정을 느꼈어요. 경쟁과 비교가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온 친구. 너도 언제든 다시 와. 대학은 한국에서 다닐 수도 있잖아. 기억해. 지민의 말에 갑자기 가슴이 뛰었습니다. 맞아.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부모님의 기대,
일본에서의 재미래. 생각해 볼게요. 마지막 날 저녁 학교에서는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쿠라는 우리 학교에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주었어요. 때로는 다른 문화를 통해 우리 자신을 더 잘 볼 수 있죠. 언제든 다시 환영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지민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어, 지민아. 내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한국을 깊이 느끼지 못했을 거야. 나도 너에게 많이 배웠어. 너를 통해 일본을 새롭게 보게 됐어. 비행기에 오르기 전 지민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어요. 꼭 다시 올게.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문 너머로 서울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별의 슬픔이라기보다는 뭔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지만 아직 완전히 붙잡지 못한 듯한 아쉬움 때문이었습니다. 도쿄에 도착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부모님은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은 어땠는지, 학교는 어땠는지. 저는 최대한 자세히 설명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변화까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요양병원에 계신 할머니를 영상통화로 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얼굴을 보시자마자 밝게 웃으셨어요. 사쿠라, 서울, 어땠니? 놀랍게도 할머니의 목소리는 맑았고 기억도 또렷해 보였습니다. 마치 제가 서울에 다녀온 것이 할머니의 의식을 선명하게 만든 것 같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할머니. 할머니의 고향은 너무 아름다워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리셨어요. 고마워. 내 대신 가줘서.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어요. 일주일 후, 저는 부모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제 진심을 털어놓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어요. 할머니의 나라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제 뿌리를 찾고 싶어요. 예상대로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한국보다 미국이나 영국이 더 좋지 않겠냐며 설득하려 하셨어요.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의 편지 받죠? 한국에 한 번만 더 가고 싶다는. 할머니를 대신해서 제가 그 소원을 이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도요. 몇 주간의 대화와 설득 끝에 부모님은 마침내 제 결정을 존중해주기로 했습니다. 조건이 있었어요. 먼저 일본에서 대학 입시를 치르고 합격하면 그때 한국 유학을 고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알겠어요. 하지만 정말 열심히 준비할 거예요. 그리고 6개월 후, 저는 도쿄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약속대로 이제 한국 유학을 준비할 수 있게 된 거죠.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다행히 합격했어요.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인천공항에 다시 발을 디딘 그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번에는 2주가 아닌 1년, 더 깊이 이 나라를 알아갈 시간이 생긴 거죠. 공항 출구에서 지민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쿠라, 드디어 왔구나. 우리는 꼭 껴안으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은 편안함이 있었어요. 이제 내가 진짜 서울 사람이 되는 거네. 지민의 농담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는 두 나라의 사람이 될 거야. 일본과 한국, 두 나라를 잇는 다리이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버스가 한강을 지나는 동안 강물에 반사된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할머니의 미소를 보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저 여기 왔어요. 이제 할머니의 나라에서 제 인생을 다시 그려나갈 거예요. 서울의 밤하늘 아래, 새로운 시작을 향해 달려가는 버스 안에서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서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요.